한국의 유명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 화장실 안쪽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이제 좀 나오라는 것 같은데요. 여자는 계속 잠깐만 금방 나가만 답하고 있네요. 남자는 점점 더 화가 나고 있는 표정입니다. 얼굴도 조금씩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중국의 최대 커뮤니티 바이두에 올라온 게시글을 각색하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납품하는 강화유리 회사에 다니고 있는 황장이라고 해요. 아시겠지만 저희 중국의 강화유리 기술은 매우 뛰어나죠. 그래서 한국의 태블릿이나 모니터에도 사용되어지고 있고, 중국에서 세트 조립을 할 때는 저희가 한국에 출장 갈 일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 한국으로 조립처를 끌어가면서 종종 출장 갈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품질을 담당하고 있어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 조율하고 해결하는 첫 번째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급하게 출장을 가는 일도 많은데요. 얼마 전에도 한국으로 급히 출장을 갔습니다. 정말 급하게 가느라 옷도 몇 벌 못 챙기고 일에 필요한 장비들만 들고 가게 되었어요. 현장에 가니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저희가 공급하기로 한 기준 강도에 못 미치는 현상으로 양산성이 매우 낮아진 큰 문제였어요. 저는 복귀일을 정할 수도 없이 계속 품질을 테스트하고 다시 회의하고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도 저녁이 되면 타국에 왔는데 외출도 하고 싶고 유명한 관광지에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마침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본인이 한국에 올 테니 일을 할 때는 하고 나머지 시간에 같이 여행도 즐기고 유명한 곳도 가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제 여자친구는 쇼핑을 좋아해서 기회만 생기면 면세점에서도 물건 사기를 좋아하고 한국의 화장품을 사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러면 그렇게 할까라고 답을 해주었어요. 저는 혼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먼저 온다고 하니 거절하면 왠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오해하면 어쩌지 생각도 들고 혼자보단 둘이 다니면 더 좋지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에 매달리던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여자친구가 한국으로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출장으로 한국에 몇 번 와보았지만 여자친구는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뭐든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겠다고 다짐하며 여자친구의 도착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해야 해서 공항에 마중을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자친구는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 로비에 와서 전화를 주었고 제가 갔을 때 연신 셀카를 찍고 있더라고요. 멀리서부터 보니 이쪽 저쪽 배경으로 많이도 찍더라고요. 물론 제 여자친구는 상당히 미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쁘다 소리를 많이 해주니 본인 이쁜 사진은 많이 남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호텔 로비가 멋지긴 했어요. 저도 이번에 한국 기업에서 잡아준 호텔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비용은 얼마나 비쌀까 이 정도면 중국 돈으로 1,500위안은 넘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어차피 제가 낼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아주 반갑게 여자친구를 맞이하였고 셀카를 찍다가 저를 만나니 둘이 또 찍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사진을 찍었네요. 모든 남자들이 그럴 것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카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저만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여자친구는 화장실이 급하다며 위치를 물어보았고 지나가던 직원분은 아주 친절히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한국 호텔의 직원들은 중국말도 잘하더라고요. 영어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중국어를 너무 잘해 조금 놀랐습니다. 여자친구가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걱정을 하다가도 로비 소파에 그냥 앉아야겠다 반은 포기한 상태였어요. 저도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보았으니 예상이 되더라고요. 화장실이 정말 세련되고 조명이 저의 스튜디오 저리 가라였거든요. 그래서 또 셀카를 찍고 있을 거라 예상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요즘 한국이 SNS를 보면 화장실에서 찍힌 사진들은 인생샷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화장실의 조명은 일반적으로 밝고 직접적이어서 피부톤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피부톤 좋아지는 게 여자들 모두의 소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공간이므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여자들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결과 요즘 보면 많은 레스토랑, 카페, 바 등이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 화장실에 특별한 인테리어를 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트웍이나 벽화를 포함한 독특한 인테리어, 사진 찍기에 이상적인 조명, 그리고 큰 거울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화장실에서 인생샷을 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셜미디어에서 화장실 셀카를 보게 된다면 그것이 이런 트렌드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이렇게 깔끔한 화장실은 하루 종일 수 없이 많은 이용객을 맞이하고도 언제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변기가 막히거나 물이 새는 일 또는 화장지가 부족한 일은 드물고 비누 또한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특별한 곳 바로 여성용 화장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늑한 조명 아래 여성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파우더룸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화장실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한국 사회 경쟁의 일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쟁은 언제나 환영받아야 할 일이겠죠? 그런데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한국의 화장실이 원래부터 이렇게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을까요? 사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푸세식이라 불리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해요.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뒷간에서 현대의 수세식 화장실까지, 한국의 화장실은 그야말로 역사와 시대를 거치며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으며, 예전에는 뒷간이라 불리는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정말 많았다고 해요. 지금도 사실 중국에는 이런 곳이 아주 많지만요. 화장실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수백, 수천 년 동안 자신의 배설물과의 전쟁을 치러왔고, 이 전쟁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활동이지만 그 결과물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항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염병이 발생하고 수많은 인류가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은 또한 한 국가의 문화와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15년에 연변의 조선족 마을을 방문했을 때 열악한 화장실을 보고 화장실 혁명을 지시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국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살펴보는 위대한 지도자를 연출하기 위한 선전 공작이라고 비난받기도 했지만, 화장실에 대한 그의 관심은 그에게 중요한 문제였음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중국의 화장실을 검색하면 그 결과는 놀랍게도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문이 없습니다. 대신에 화장실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막힘없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을 여행하면서 관광객들이 대중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면 못 가고 안절부절 못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 같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과 보리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배변 자세로 마주보게 되는데, 문이 없으니 절망적인 표정을 지을 수밖에요. 그 이후로 낮은 칸막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진핑 주석의 화장실 혁명 발언이 나온 지 1년도 되지 않아 중국에서는 세상에서 본 적 없는 특별한 화장실이 탄생했습니다. 2016년 10월 중국의 일간지 민망은 후난성에 새로 생긴 화장실을 소개했습니다. 그 화장실의 이름은 유리 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이 유리 화장실이라 불리는 이유는 화장실의 모든 부분이 반투명 유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낸 담당자는 특별한 화장실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는데, 이 특별한 화장실은 분명히 관광객들을 벌떼처럼 모아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특이한 아이디어가 과연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의 어린이들은 카이든쿠라 불리는 그야말로 바람이 솔솔 통하는 특이한 옷을 입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스스로 이런 옷을 선택한 것은 아니고 부모들이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옷을 입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볼 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유아복입니다. 기저귀가 널리 퍼지지 않던 시절에 나온 이 옷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이 옷 덕분에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기차에서, 공공장소에서 아무렇게나 앉아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중국에서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출장 중에 현장 라인으로 빨리 가야 해서 서울역에서 천안으로 가는 기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 기차 안에는 분명히 화장실이 청결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인 엄마는 아이를 열차칸 사이의 통로에서 바닥에 앉아 배변 자세를 취하는 아이를 말리지 않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저는 중국인이므로 반사적으로 여기서는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외쳤지만, 주변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같은 일행으로 생각했는지 모두 조용히 비켜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인 엄마는 급하니 어쩔 수 없다며 내가 치우면 되지 않냐고, 중국인이 왜 같은 나라 사람에게 뭐라 하냐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다 화끈거리며 이러지 말자고는 했지만 곧 기차 직원이 와서 상황은 종료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이제는 저조차 익숙한 문화이나 처음 본 사람은, 특히나 셀카 좋아하는 제 여자친구가 하는 행동들은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참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들고 눈이 즐거운 디자인으로 꾸미며 철저히 위생을 관리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중국도 어딜 가든 이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길 희망합니다. 여러분도 화장실에서 셀카 찍어 보셨나요? 정말로 멋진 조명 아래 인생샷을 건질 수도 있다고 해요. 한국의 화장실 문화 정말 뿌듯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